1974년 10월 1일에 있었던 국군의 날 행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역사적 연설, 최고 연설입니다. 1974년 10월 1일은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큰 충격이었던 유경수 여사 피살로부터 한 달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이 보낸 자객 문세광에 의해서 부인이 목숨을 잃은 다음에 국군의 날을 맞아가지고 남북관계라든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증명하는 그런 이 역사적 연설에는 이분의 영혼, 정신, 모든 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하는 위대한 통찰력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서 박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하나 지금 오늘날 한국 현실에 들어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예언적 연설입니다. 그래서 최고 연설이라고 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는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전 속에서도 하나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느냐?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남 적화 야욕입니다. 이것만은 하나도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6.25 당시나 6.25 전이나 또한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2022년 48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연설이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적화 통일의 수단과 방법이 그때의 정세와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졌을 뿐입니다. 6.25 전쟁은 말할 나위 없이 6.25 이전에도 남한 각지에서 공산 파괴분자들이 저지른 가지가지의 만행, 휴전 후 지난 20여 년 동안의 만여 회도 넘는 그들의 도발적 죄악상,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일본 군대를 발판으로 하여 조총련을 앞잡이로 세워 교묘히 책동하는 우회 침투 공작, 그들의 이와 같은 야만적인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현실을 멀리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를 열강간의 국제 권력 정치의 부분적인 마찰로만 보아 넘기려는 경향조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고 통일을 스스로의 책임과 사명으로 삼아야 할 우리들에게는 이는 실로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의 세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극좌 모험주의자들과 앞으로도 끝없는 대결을 지속하면서 또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참으로 막중한 과제요 실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세대에 부화된 민족적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소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어코 우리는 이를 수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피해서도 안 됩니다. 또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의 적화 전략에 대응하면서도 우리는 통일의 목표를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통일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보수 세력 지금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통일은 피하고 싶어 하는 걸로 낙인 찍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 그렇다면 이 민족적인 대과업을 어떻게 완수하느냐? 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몇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의 방도가 나옵니다. 그 첫 단계가 지난 8.15 광복절 식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정착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평화정책이 선행되지 않고 통일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 불가침 협정부터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이 평화 공존을 해 나가고 서로 대화를 해 나가면서 교류도 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해 3,500만, 북에 1,500만의 인구를 가진 우리 민족도 국제사회에서 떳떳이 우리의 발언권을 행사하고 국제협조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엔에도 같이 들어가자고 우리는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여건이 성숙되면 조국의 정치적 통일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끝내 성취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현존 여건으로 봐 우리 민족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데에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이런 제의를 모두 거부해 왔습니다.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하는 통일 대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평화 정착을 하고 서로 불가침 약속을 한 다음에 서로 교류를 하다가 서로 신뢰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정치적으로 통일 문제를 논의해 보자. 먼저 평화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전에 통일을 이야기하면은 정치적 통일을 이야기하면 혼란이 온다. 북한에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평화 정착이 오기도 전에 통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김정일과 이런 6.15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한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고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기로 했다. 완전히 이거는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적과 통일에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48년 전에 한 이 연설이 지금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평화정착 먼저 해가지고 남북 간에 도발 안 하고 침략 안 하고 서로 믿고 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기면 나중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불가침 협정부터 먼저 하자고 했는데 이게 바로 1974년 8.15 행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불가침 협정을 제안한다고 발언하는 순간 문세광이가 그때 총을 쏘았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이런 판국에 당장 남북 연방전이 대민족 회의니 운운하는 것은 엄명한 딴 생각이 있어서 하는 하나의 기만 술책입니다. 그들은 8.15 사건도 우리가 꾸민 조작극이라고 합니다. 1.21 사태도 우리가 조작했다고 하다가 또 한때는 자기들이 해서 미안하다고 하다가 또 자기들이 한 일 없다고 딱 잡아 뗍니다. 6.25 사변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했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고 가정스러운 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대와 앞으로 조국 통일이라는 벅찬 민족적 대과업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비상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서 그들과 대화를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하는 최대의 무기는 국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과 병행해서 총력을 경주하여 국력 배양에 힘써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끝내는 무모한 무력 적화 통일의 야욕을 단념케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도 우리의 국력이 하루속히 강대해지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국력 배양을 촉진하고 가속화하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유신과업의 성공적 수행이길 뿐입니다. 10월 유신의 목적이 바로 국민생활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조직화하자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우리 국군은 바로 국력의 상징이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 국군이 국방을 튼튼히 해줌으로써 우리의 국력 배양도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국군 장병과 향토 예비군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부하된 사명의 막중함을 자각하고 맡은 바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백전필승 유비무환의 완벽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오산으로 인한 무모한 불장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이 연설을 최고의 연설, 최고의 예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판국에 당장 남북 연방전이 대민족회의를 운운하는 것은 엄중한 딴 생각이 있어서 하는 하나의 기만 술책입니다. 그런데 이 기만 술책에 딱 넘어간 사람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아닙니까? 남북 연방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2000년 6.15 선언에 김대중이 바로 남북 연방제에 합의했잖아요. 그걸 2007년 10월 4일 노무현이 이어받았잖아요. 그걸 문재인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받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완전히 적화 전략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이런 판국에 당장 남북 연방전이 대민족회의를 운운하는 것은 음흉한 딴 생각이 있어서 하는 하나의 기반 술책입니다. 1974년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했을 때는 그래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남한에는 미군이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술핵은 빠져버리고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 연방전이 하는 이런 통일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완전히 남한이 북한에 약점 잡혀가지고 북한에 놀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 연설을 듣고 있으면은 1974년보다 2022년이 더 위험해졌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의 선곡적 수행 이길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신과 어비력이 뭐냐?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를 해서 권력을 집중한 이유는 바로 중화공업 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중화공업 건설을 위해서는 이 정치 코스트가 최소화해야 한다. 국력을 그러니까 조직화해야 한다. 능률을 극대화해야 한다. 국가체제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탈 수가 없다. 시간이 없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유신체제를 통해서 중화공업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게 결국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연설이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예언이라는 증거입니다.